규제가 묶였다고 멘붕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틈새라고 해야 될까요? 예외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가요 지국에 가면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청산 문제도 있고 오늘 얘기하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전혀 문제 없거든요. 이 규제가 된 이 상황이 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재인 정권 때 저도 이 재건축 단지를 매수해봤고 재개발을 매수해봤고 매도까지 해봤는데 이제는 또 공부할 때가 된 거예요. 실전 투자자로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거니까 오늘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333 법칙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입주권 양도 양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는 또 이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본 얘기고, 이제 그럼 사람들이 항상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러면 나는 못 사고 못 파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도시정비법이라고 하잖아요. 도정법 예외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입주권을 매도하려고 하는 분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할 분이 합법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고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요런 입주권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매물들이 있느냐 하면 있어요. 찾아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선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333 법칙을 제가 얘기할게요. 항상 이제 예외를 주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333은 뭐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매매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 중요한 이정표가 바로 사업시행 인가인데요. 이 3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이상만 소유하고 있던 분이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합 설립 인가에서 사업 시행 인가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3년은 되게 빡세긴 해요. 정말 일 잘하는 그런 재건축 그런 정비사업 구역 빼고는 되게 빡센 거예요. 요런 조항만 이제 잘 알고 있어도 괜찮은 거죠. 또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관리 처분 받고 이제 착공으로 들어가잖아요. 3년 이내에 또 착공이 안 되면 그때 또 매매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3년 이상만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3이 뭐냐, 착공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3년이 지났는데도 준공을 못했다. 그때도 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공했으니까 이제 신축이 이제 가까워졌는데 준공되기 전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333 법칙을 알고 있으면,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조합 설립 직전이래요. 그럼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 안 받잖아요. 그냥 이제 실거주만 하면 되잖아요. 토호제면. 그럼 매수해서 들어갔어. 그럼 이제 PM님, 이제 저는 평생 이제 못 팔고 준공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그분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매수를 하고 실거주를 하다가 사업 시행 인가를 3년 안에 못하면 자기가 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있다니까. 이걸 몰라서 지금 좋은 기회가 있는데 놓친다. 그러면 안 되잖아. 어차피 이제 본질은요,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핫할 수밖에 없고요. 규제가 되든 아니든. 이런 기본적인 예외 조항도 몰라서 투자를 못 한다는 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조합 설립되어 있는 재건축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못 가서 3년 이상 보유하신 분이 매도하는 걸 인수했어. 그리고 나서 나는 그 타임에 들어가서 끝까지 보유하려고 하다가도 만약에 착공이 3년 안에 안 돼? 그때 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가 사실 오늘 사서 내일 팔지는 않잖아요. 최소 2년 이상은 들고 있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 333 법칙을 알면 주저주저 하던 이런 재건축 재개발 접근하시는 분이 접근하실 수 있을 그런 용기가 나실 거예요. 잊지 마시자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예외 규정에 있는 그런 입주권을 찾아보면 있어요. 임장을 다녀보고 지역에 있는 중개사님들이랑 통화를 해봤어요. 이제 재개발 지역에 특히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그럼 이제 입주권이 막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외 조항에 있는 매물들이 많더라. 남들은 몰라서 이런 걸 못할 때 이런 걸 틈새를 노려서 잡아두면, 특히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1주택자가 되시면서 이주비 대출 다 챙겨서 조금이라도 좀 투자금을 줄이고 4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제가 요것도 2주 전인가 이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화면 마지막에다가 유망한 관리 처분 받은 재개발 5개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재개발 재건축은 또 제가 또 많이 알아요. 실제 또 투자를 많이 해봤죠. 제가 그 문재인 정권 때에 그런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피드백을 잘
계속 영상에다 해드릴게요. 계속 제 영상 한번 챙겨보시면 앞으로 이 남아있는 한 4년 반 이상 남았죠? 이 이재명 대통령 이 정권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될지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제 상담 좀 홍보할게요. 우측에다가도 적어놨지만 고정 댓글에다가 상담 안내문을 달아두겠습니다. 현명하신 투자자는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공부하고 틈새를 노리고 미리 선점하고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또 과열됩니다. 튈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